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인연 끊을 가족 중에 인연을 끊어야 되는 그런 가족 멤버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살벌하네요. 어떻게 행복이 먼저다의 이 좋은 채널 제목을 가졌는 우리 채널이 자꾸 이렇게 팍팍하고 듣기에도 거북한 이런 자꾸 제목이 올라오는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인연을 끊어야 될 가족 멤버에 대해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올렸는 게 있는데요. 동영상 올렸는 거에 댓글 다신 분과 또 길게 또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의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가족이면이라는 제가 동영상 올렸는데 거기에 이사랑님께서 댓글 주셨어요. 자식도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평생 받아온 것이 비교, 무시, 비난, 폭언, 매질 이런 것들로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화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준거 없이 미운 사람이었나 봅니다.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제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포기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참 이런 댓글을 쓰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라면서 비교, 무시, 비난, 폭언, 매질 그런 것들로 버티고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생각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이건 천륜이잖아요. 그런 천륜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먼저 그런 어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포기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이 아팠고 상처가 컸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의 정세와 치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제 동영상을 하나 녹음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원지혜 님께서 댓글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댓글이냐? 이 간헐적으로 폭발 장애를 둔 남편인 거죠. 그래서 이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글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상을 초월하게 아내를 덜덜덜덜 볶는 거죠. 자존심 건드는 거는 기본이고 친정 부모님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욕 있잖아요. 욕을 하고 주먹으로 한 대 칠 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너 같은 것과 결혼시킨 하나님을 욕하고 참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도 제가 낳은 게 참 그렇다 이런 식으로 자식도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공부는 왜 안 했느냐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부끄러워서 다 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밥 챙겨 달라고 얘기하고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원지혜 님께서는 그 남편이 쉽게 말해서 거의 소인배 하이에나 기질을 가졌는 사람이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쌍욕을 하고 그것도 친정 부모님 욕까지 하면서 공부를 안 했다고 머리가 나빠서 왜 공부를 안 했냐고 무시하고 그런 대접을 받고 사셨으니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장문의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이분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본명을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모님께서 댓글을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40대 여성이신데 이 친정 부모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너무나도 긴 이메일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 거죠. 오빠와 남동생에게 대하는 것과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이모님을 대하는 부모님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IMF 때 이제 가세가 기울어졌는데 그에게 대출을 받았는 거죠. 그 부모님이, 특히 아버님이 누구 이름으로 이 둘째 이 이모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용불량자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시간이 10년, 15년, 20년이 지났는 거죠. 20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낫겠습니까?
그리고 친정집을 가더라도 오빠, 남동생은 잘 챙겨주지만 본인은 별로 챙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남편도 무시하는 것 같고, 남편을 무시하는 거죠. 부모님이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대우는 되게 많은데, 이 딸인 이모님의 가족에는 완전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년간 쌓여왔던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 20살 때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린 이 아버지에게 20년의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아버지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그 상처는 너무나도 크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응? 뭐 지난 얘기를 왜 하냐고. 내가 사과할 거 아직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모님께서 마지막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도대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았는 상태에서 내가 부모님하고 이제 정말 인연 끊고 이제 친정집을 가기 싫다라는 마음을 가진 게 잘못됐습니까?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부모가, 뭐 IMF 때 갑자기 사업이 실패해서 힘들었는 상황이 됐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20살 됐는 딸 이름으로 대출해서 신용불량자를 만든다. 참, 100번 양보했다 칩시다. 하여튼 뭐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100번 양보했다 칩시다. 그러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천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자식의 그 꽝꽝 얼어있는 마음이 조금씩 풀릴까 말까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뭐 자식의 소유물입니까? 본인의 뭐 소유물인가요? 본인의 소유물도 아닌데 자식을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리고 지금 사회에 꽃이 피려고 하는 그 꽃무늬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리고 신용불량자는 계속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나요? 그렇게 만들어버렸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것은 전혀 없고 아니 뭐 옛날 얘기를 왜 하냐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모가 부모의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모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낳아주고 길러줬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부모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낳아주고 길러주는 거는요 기본입니다. 기본을 했다고 큰 소리 치면 그거 참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기본을 했다고 자랑거리는 양 낳아주고 길러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큰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는 자체에서 모순점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모를 두 부류로 나눠서 정말 현명한 부모와 정말 무식한 부모 두로 나눴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명하고 아주 합리적인 부모. 그 다음 이쪽은 개차반이고 부모답지 않은 부모. 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다 칩시다. 그랬을 때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식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현명하고 합리적인 부모는 99.9999%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식이 자립하고 입신해서 잘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이끌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면 그보다 더 큰 기쁨도 없고 그만큼 저에게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그것만 해주면 저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99.999%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개차반이고 부모의 자격도 없는 부모들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니 낳아주고 길러줬는데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쏟고 얘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얘한테 쏟아부었던 시간이 열정이 얼만데 나중에는 다 부양하고 부모를 잘 모시고 우리를 잘 대접하고 그래야지 그게 자식의 도리지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봉양을 하고 잘 했나요? 뭐 거의 뭐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부모는 자식에게 내리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은혜를 자식에게 내리사랑을 주고 자식이 자립을 하고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 자체로 부모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무언가 인생을 살면서 크게 큰 중요한 책임을 이제 완수했다라는 그런 안도감까지 드는 거죠. 근데
그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주신 이모님께서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20살 될 때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대학교 때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그 황당한 사건.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대하는 그런 부모님들. 그 다음에 그렇게 큰 아픔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자식, 여자 자식에 대해서 차별을 끊임없이 주면서 그런 차별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부모의 자격이 있을까요? 부모는요, 낳아주고 길러줬다고 다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다운 부모가 부모인 거죠.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녹록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식의 어깨를 감싸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네가 내 자식인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한번 하면요. 자식이 힘을 불끈불끈 내게 됩니다. 없었던 힘마저 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용수숨 치는 거죠, 힘이. 그렇게 우리는 자식들을 격려하고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생겼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부모랍시고 낳아주고 길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답을 해야 돼. 이런 아주 그 거지건성, 거지건성이죠. 좀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니, 자식을 갖다가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거지건성 아닌가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모님께서 이제는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친정의 왕래를 좀 끊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잘못됐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 안 됐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는 거죠. 자식도 자식다워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동영상을 올렸어요. 부모 같은 자식, 자식 같은 부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부모 같은 자식, 자식 같은 부모죠. 자식인데 부모같이 행동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인데 자식은 부모로부터 격려를 받고 정신적인 위안을 받고 마음의 고향의 위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자식의 해야 할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인데도 부모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야. 다 이해하고 다 보살피고 그거는 이제 부모 같은 자식인 거죠. 그 다음에 찡얼찡얼대고 원하는 거 있다고 칭얼칭얼대는 그런 부모는 자식 같은 부모인 거죠. 둘 다 잘못됐다는 거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못하고 소유물로 행동하는 그런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사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아무리 천륜이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책임을 하지 않고 그 천륜을 뭐 무시하고 똑바로 자식을 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만난다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그때 부모님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하고 그랬어도 내가 그때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느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모님한테 받았는 사랑이 너무나도 크죠. 낳아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큰 은혜죠. 은혜지만 그 은혜를 부모님한테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자식한테 주면 되는 거죠. 자식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부모님한테 받았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부모님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는 자식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가 있더라도 자식한테는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나는 네가 내 자식임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들은요. 나는 널 정말 사랑한다.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어색해서 잘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뭐 아들, 딸이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뭐 잘못했을 때는 혼내야 되죠. 거짓말 했을 때. 뭐 어린애들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거짓말 했을 때는 완벽하게 혼을 내야 되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들게. 그 다음에 뭐 엄마한테 대들었다든가 이랬을 때는 아빠가 엄청나게 혼을 내야 됩니다. 반대로
뭐 딸이나 아들이 아빠한테 대들었다. 혹은 뭐 말대꾸를 심하게 했다. 그럼 엄마가 엄청나게 혼을 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룰은 지켜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뭐 애들이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고 이런 잘못된 게 아니라 뭐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때도 있고 성적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 부모는 너희 성적을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해?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니한테 얼마나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 이것밖에 못해. 이거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부모가 아닌 거죠. 그럴 때 그 자식이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몫이고 부모의 책임인 거죠. 괜찮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해. 라고 가르쳐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 부모의 역할을 못한다. 뭐 그런 상태에서 뭐 계속 꾸역꾸역 만나본들 뭐 하겠습니까? 만나본들 뭐 마음만 더 상하지 않나요? 아예 안 만나면서 그래도 옛날에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좋은 부모였었어. 뭐 그 정도 기억에서 뭐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치유되지 않는 그런 큰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 본들 점점점 사이만 더 나빠지지 좋아질 턱이 있겠습니까? 안 좋아진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굳이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반론을 펴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 되는 소리야? 천륜을 갖다가 만나지 말아라니 이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제가 생각한 부모의 그런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모는 굳이 만나 본들 사이가 더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좋아질 리는 없다는 거죠. 그 연세가 지금 이 이모님께서 지금 뭐 40대 중반이다 치시면 그 부모는 70대가 다 됐는데 생각이 바뀌어지겠습니까?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생각이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이모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낫지 않은 그런 깊은 상처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만나면 계속 문제가 생기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고 무시를 당하는 이런 상태에서 친정과의 왕래를 좀 끊고 싶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요. 전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댓글 주신 분들 있잖아요. 뭐 감정적으로 막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는 남편. 이 남편이 너무나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거죠. 너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왜 그렇게 안 했냐. 그리고 친정 부모를 욕한다는 거죠. 친정 부모를 욕하고 쌍욕을 한 쌍욕. 완전 쌍욕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무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 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원지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남편하고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아, 경제적으로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사셔야죠. 근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냐 이거죠. 경제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 다 뭐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뭐 이건 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방법이 생길 수가 있겠죠. 방법이 생길 수가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화시키고 쌍욕을 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남편과 같이 산다. 그러면 살면 점점 좋아집니까? 이 관계가 점점 나빠집니다. 완전히 아나무인격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남편이 아니라 완전히 하이에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원수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마지막 뒤안길에 그래서 참아서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은 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사연을 들었을 때 도대체 지금까지 왜 사셨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단호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행동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참았는데 뭐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폭언을 하고 친정 부모님까지 욕을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회를 줬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나는 이제 이것을 끝내겠다. 딱 했을 때 그때 반응이 나오겠죠. 물론 그때 되면 이런 그 적급 남편들은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렇게 각서 쓰고 난리 치겠죠.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며칠 지나면 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정신을 들게 해야 되는 거죠. 버릇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랜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본인도 꾸준히 노력하고 본인이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지만 바뀔 동 말동한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주고 가정을 부양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아주 그 이상한 귀신 신화를 까먹은 소리를 하는 거죠. 남편이요, 밖에서 샐러리를 벌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 기본입니다. 기본을 했다고 잘난 척하는 거 그건 뭐 아주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사랑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심한 부모로부터 비교, 무시, 비난, 폭언, 매질 이런 걸 당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인연을 좀 끊고 싶다. 부모와 뭐 똑같은 경우라 생각됩니다. 자식을 감싸주고 격려하고 입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거죠. 근데 자식을 야, 저 집에는 이렇게 하는데 넌 도대체 뭐야? 비교하고. 넌 이것밖에 못해? 넌 공부를 이것밖에 못해? 정신 차려. 왜 이렇게 무식해? 누구 닮아서 이래? 이런 무시, 비난, 폭언, 매질. 그 하는 부모가 부모의 자격이 있습니까?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부모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이런 거지 뭐 내가 못 되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된 거죠.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되는 거. 그거는요, 범죄자한테 얘기했을 때 똑같습니다. 범죄자가 있어요, 범죄자. 뭐 아주 그 나쁜 짓을 한 범죄자요. 범죄자한테 그걸 왜 했습니까?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뭐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내가 획 돌아서 했기 때문에. 나한테 엄청난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안 줬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들은 다 있는 거죠. 근데 자식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폭언하고 매질을 했던 사람이 내가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일부러 그랬겠어요? 내가 난 자식을 내가 비교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폭언하는 게 편했겠습니까? 다 잘 되라고 한 소리 아닙니까? 잘 되라고 한 행동 아닙니까? 라는 완전한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참 이 제목은 저도 참 부담이 되는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이 명절 증후군 같은 거죠. 이렇게 큰 명절을 지나고 나면 친정 혹은 가족으로부터 모여 있다가 이렇게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댓글과 혹은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도 인연을 끊어야 되는 가족은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왜냐? 그 인연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간들 더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좋아질 리는 없다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나빠지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연의 끈을 잡고 있는다는 것, 그거는 본인 스스로에게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무거운 주제네요. 인연을 끊어야 될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눠봤습니다. 인연을 안 끊고 지내는 게 제일 좋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가족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모든 가족이 그렇게 지낼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결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빠지기 때문에.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